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 일단 5%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목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FST의 시간의 거래가 한 100억 정도가 터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 5%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실제 여기 어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장중에 시가가 5%보다 더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7.9% 정도 출발을 했고 장중 고가는 9.7 그리고 종가는 5.3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저께 마감된 이후에 그쵸,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미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에서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은 그쵸, 여기 나스닥의 이 상승폭이 도드라지게 나왔다는 점이죠. 나스닥의 상승이 2% 그리고 다우의 같은 경우에는 한 0.4%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스닥의 상승이 도드라졌다는 점은 반도체 쪽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 시장의 강세를 보였었던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근데 FST는 어떤 거냐?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애칭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EUV 펠리클 공정에서는 FST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그렇죠? 여기 쭉 올려서 보면 삼성전자가 여기 한 7% 정도의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FST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즉 최종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삼성전자에서 아예 그냥 인수하는 것, 그런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기업이 있죠.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시면 23년도에 시세가 시작하는 그 가격대에서는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4만 원까지 한 8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쭉 올려서 보면 여기 삼성전자의 지분이 14%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오준호 대표가 17%, 이 지분도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FST의 그 호재거리는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죠? FST 이렇게 보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죠. 엄청난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메모리 생산에 대한 기지, 그리고 EUV 공정을 도입한 파운드리에 대한 기지도 같이 짓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물론 여기 들어가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상당 부분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이 FST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통해서 굉장한 수혜, 그리고 무엇보다 60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굉장히 진짜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세력들이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크게 뭐 개인도 뭐 한 달 동안 매수하고 외국인도 한 달 동안 매수하고 기관도 한 달 동안 매수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FST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기준에서 보면 지금 1170억 정도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4월 한 중순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던 이 구간에서는 2700억, 대략 한 3000억 가까운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세 구간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이 구간, 그리고 올라오면서 만들어내는 이 신고가 구간에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하는 절차를 앞으로 호재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실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계좌 수익률에 대한 성과는 561%, 그리고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4개월 정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정확하게 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정확하게 선익 시스템, 그쵸?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딱 체결된 내용이 있고 49,000원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실제 지금 강프로의 10억 소통방,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된다는 점, YC, HLB 제약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마감이 됐고 그 밑에 있는 YC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종목이죠. 상승하는 구간에 이미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를 한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FST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호재나 이런 악재 부분을 분류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격이나 뭐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 드리고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결과 그쵸? 결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여기 5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대로 대입해서 FST를 보면 지금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FST가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고 이거를 장기 차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가 39,000원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열린다. 아마 39,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FST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간이 중요해요. 그 기간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렇죠. 심리가 무너지면 올라가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불안해서 보유할 수 있지 못해요. 굉장히 불안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게 내가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한 종목이라면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이런 점을 내가 이해하려면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서 보유 기간을 줄이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싸게 잡지 않는 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YC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가에 공략하고 1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의 상승폭도 크죠. 근데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가에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점은 애초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은 몇 프로? 20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FST도 마찬가지입니다. FST 같은 경우에도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그쵸? 알 수 있는 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FST는 어때요? 지금 신고가를 이미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FST도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조차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기준해서 왜? 인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를 기준해서 FST에 내가 타점을 찾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함께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여기 단기는 2주 그리고 최근에 FST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엄청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 FST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FST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점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격대가 먼저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60조 시장에 진출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삼성전자의 능력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7% 정도 확보했다는 점 추가적인 지분이 들어간다면 FST에 대한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격대를 내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쵸? 그 내용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